제가 만약 그 회사의 법무 담당 이사라면 다른 저기 마케팅 담당 이사가 이럴 때일수록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일부터 월급 안 받을 생각이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마케팅은 모르겠고 버팁시다. 해킹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뚫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쉽진 않거든요.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개수를 봤을 때는 이번에 처음 해킹당한 게 맞는가.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이 그 SK의 임원이시다라고 하면은 이 위기를 좀 어떻게 대처를 하실까요?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임원이면 참 좋겠습니다. 근데 이게 만일 제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, 그러니까 경영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줍잖지만 이게 통 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존폐 위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. 사실은 지금 HSS 서버라는 게 털렸거든요.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걸 털린 적이 없어요. 가입자의 아주 기본이 되는 정보들이 있는 IMEI 정보부터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이 메인을 털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까 얘기했던 위약금에 이거 물어주면 사실 존폐 위기가 오거든요. 제가 만약 그 회사의 법무 담당 이사라면 다른 저기 마케팅 담당 이사가 이럴 때일수록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면 내일부터 월급 안 받을 생각이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. 소송을 해서 개별적으로 집단 소송이든 뭐든 고생을 해서 끝까지 입증해갖고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까지 시간을 벌고 내가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배상할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배상하는 금액도 좀 저축을 해서 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. 소송을 선택하는 이유가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좀 착각하시는 게 대기업이나 이런 사업자들이 소송을 택할 때 아니 이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왜 안 주고 저렇게 버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소송도 그분들은 경영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1억을 주는 것보다 법정제를 붙여주더라도 1년 뒤에 주는 게 더 이득일 때가 있는 거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SK의 이사라면, 법무이사라면 마케팅은 모르겠고 버팁시다.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분위기가.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.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장 뭘 주면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병행은 하긴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좀 혜택을 좀 좀 주면서 달랠 만한. 내부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제 저같이 생각하더라도 밖에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. 사실은 그런 뜻이야 이럴 수는 없을 거고.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통신 산업의 구조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위약금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 이유가 한 번 약정을 하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묶이잖아요. 약정을 위약금을 면제해서 이 사람들이 이전을 하면 우리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이게 뭐 프로모션을 한다고 다시 땡겨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집 떠난 사람들이 2년간은 못 돌아온다고 봐야 되는 거라서 단순히 그냥 위약금 면제해주고 통 큰 모습을 보이면 진짜 그 가입자 숫자 자체가 급감하고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나라의 그 어떤 약정 구조상 좀 힘들지 않나. 근데 사실 SK를 위한 변명을 해주자면 해킹을 막는 거는 어렵죠. 해킹 자체가 서버 관리의 부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사실은 해킹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뚫으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 게 쉽진 않거든요. 한번 뚫리면 가혹하게 막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저 같아도 통신 사업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서버를 운영을 안 하고는 사업을 못 하는데 한 번 뚫리면 폐가망신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. 그러니까 일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접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번 사태는 어쨌든 HSS 서버라는 초유의 메인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거다. 그러니까 좀 기존과는 다르다. 업데이트 패치라던가 어떤 보안을 위한 성실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뚫렸느냐. 그러니까 문도 잘 잠그고 문 야속도 잘하고 아니면 문 열어놓고 대문 열어놓고 돌아다니다가 한 거냐 이 차이거든요. 근데 웬만하면 문은 잠그지 않을까요? 문이 나무 문이냐 철문이냐 다이아몬드 문이냐 약간 이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어떤 그 보안을 위한 장치가 맥스까지가 있다면 올라가는 안전도에 비해서는 비용이 약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니까 적정한 선에서 그 선을 긋게 되는데 이게 충분하냐 안 하냐는 사후적으로 판단하잖아요. SK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악성 코드가 지금 발견된 게 한 20개가 넘어간다고 하는 거 보면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보안 허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마 본인들이 발견하기 전에 여러
해커들한테 공유되고 이용되지 않았을까.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전혀 근거는 없지만 털렸다고 하는 정보가 그게 다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. 뭐 전혀 근거 없습니다. 뭐더 털렸다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개수를 봤을 때는 이번에 처음 해킹당한 게 맞는가? 해킹을 당하고도 모르는 게 있지 몰랐을 않았을까? 가능성이 높다. 악성 코드 개수 나오는 거 보고 그다음에 복제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과실은 인정될 것 같다. 네,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SKT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볼 여지가 있지만 위약금 면제는 약관상 해석 논란이 있고 손해배상은 피해 입증이 관건이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법적 대응과 사회적 요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법설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